양부모에게 학대당해 숨진 정인이 사건 이후 정부는 입양가정 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관리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2살 난 입양아 학대 사건을 막지 못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임성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이후 정부는 입양 실무 지침을 서둘러 손질했습니다. 우선 입양 후 첫 1년간 해야 하는 입양기관의 조사 횟수를 4차례에서 6차례로 늘렸습니다. 최소 절반은 방문 조사를 하고 가정 방문이 어려우면 다른 장소에서라도 대면 점검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침을 지난 2월 전국 입양기관들에 배포했지만 사후 관리 부분을 검토하고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려 석 달이 지난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2살 난 A양 학대 사건이 터졌습니다. A양을 입양시킨 단체는 지난해 10월 한 차례 가정 방문 조사를 했고 올해 1월 4일과 지난달 16일에는 전화와 이메일 사진을 통한 점검만 했지만 규정상 문제를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2020년 입양 실무 매뉴얼 지침에 따라서 다 진행했습니다. 강화된 입양 실무 지침도 한계가 뚜렷합니다. 입양기관들이 입양아동 사후관리 보고서를 정부나 지자체 등에 보고할 의무는 여전히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입양아동 조사 횟수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지침과 권한이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방문을 해서 아동을 제대로 살펴보는 어떤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고 합니다. 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신체 검사를 좀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이 발달 부분이 늦거나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심히 다시 한번 재검사를 해야 되고요. 정인이 사건 이후 국회에서는 입양기관들에 대한 공적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들이 앞다퉈 발의됐습니다. 이번 2살 입양아 학대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